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영국 런던에 자리한 디자인 뮤지엄은 미국 뉴욕의 쿠퍼 휴이 국립 디자인 뮤지엄과 더불어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 뮤지엄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올해의 디자인 행사는 디자인 뮤지엄의 상징인데요. 건축, 디지털, 패션, 제품, 그래픽, 운송 총 6부문에 걸쳐서 매해 세계 곳곳의 수많은 디자인 프로젝트 가운데 극소수만을 후보에 올리는 깐깐함 덕분에 올해의 디자인은 후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디자인계의 특별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올해의 디자인 제품 분야에 다소 낯선 후보가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별칭은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보철 연구실입니다. 그 뜻을 풀어보자면 3D 프린터를 이용해 의수를 만들고 착용하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이 구축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이번에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디자인을 만나봅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부에 위치한 수단은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이 일상인 나라였습니다.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수단은 북부 정부군과 남부 독립군 간의 내전으로 황폐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전쟁의 성격을 띠던 내전은 곧 역사적인 갈등과 석유, 금 등의 자원 쟁탈과 맞물리며 2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사망자만 200만 명, 400만 명의 난민을 낳은 수단의 슬픈 역사였죠. 2011년 남부 독립군은 남수단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합법적인 독립에 성공했지만 평화도 잠시, 수단과 남수단 공화국 국경에 위치한 유전지대를 두고 벌어진 갈등으로 2012년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발발했습니다. 갈등이 끝난 후에도 방치된 폭탄이 터져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겪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사망자를 제외하고도 팔과 다리를 다쳐 의수와 의족 등 보철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무려 5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14살 소년 다니엘 오마르도 이런 무고한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남수단의 누바산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미국인 외과의사 톰 카테나 박사가 기적적으로 이 소년의 목숨은 살렸지만 그의 두 팔까지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후 다니엘의 두 팔은 꽤 말끔하게 부드러운 그루터기처럼 아물었습니다. 상처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까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팔을 모두 잃은 다니엘의 처참한 사연은 믹 에블링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에블링은 저비용 오픈소스 의료 보조기구를 만들어 온 실험적 연구 집단 Not Impossible Lab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 그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접하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보철기구가 필요한 수단 사람들에게 의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Not Impossible Lab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취하는 방식은 집단 해결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혁신적이고 감당 가능한 가격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의 의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블링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전문가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점차 이름을 알려가는 보철업체인 로보핸드의 창립자 리처드 벤 아스가 의수의 디자인을 맡았고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의수를 생산하는 방법을 구현하고자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3D 프린팅 업체 프린트 알봇의 창업자 브룩 드럼이 합류했습니다. 실제 다니엘의 팔과 의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일은 신경과학을 전공한 데이비드 푸트리노 박사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수 제작은 디자인 단계부터 인간공학과 생리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했는데 리처드 벤 아스는 각기 다른 사용자에게 맞는 3D 프린터용 의수 설계의 노하우를 에블링에게 아낌없이 알려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프로젝트는 다니엘 한 사람만을 위한 의수 제작을 넘어 사용자 범주를 넓힐 주춧돌을 갖게 된 셈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에블링은 동료와 함께 수단의 이달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난민 7만 명이 생활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준비해간 의수를 착용한 뒤 다니엘은 두 팔을 잃은 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가족의 보살핌을 받던 다니엘에게 드디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이죠. 사실 다니엘의 의수는 기능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도 없습니다. 식사도 의수에 수저를 끼워서 가능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여러 행동을 완벽히 구현한 A급 의수의 가격이 15,000달러인데 비해서 다니엘의 의수 생산 비용은 단 100달러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3D 프린터로 모든 부속품을 인쇄하는데 단 6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능의 아쉬움을 비용과 시간의 경제성으로 대신하는 셈인 것이죠. 다니엘 프로젝트는 다니엘만을 위해 마련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뉴욕 소재의 정밀 기계 회사인 프리시파트와 인텔의 지원을 받아 Not Impossible Lab은 태블릿 PC와 유명 3D 프린터 업체 메이커봇의 프린터를 수단에 가지고 갔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죠. 현지에서 의수를 만들고 착용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이 의수 착용을 마친 후 Not Impossible Lab은 캠프 사람들에게 의수 제작법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디지털 기기를 처음 접한 터라 초기에는 진통이 많았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3D 프로그램과 3D 프린터를 가동해 의수를 만들 수 있는 상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생명을 구했던 카테나 박사도 교육 프로그램에 합세해 의수를 몸에 연결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수단의 난민 캠프의 제2, 제3의 다니엘을 위한 작지만 자발적인 보철기구 연구실이 만들어진 것이죠. 교육생 가운데에는 첫 의수의 주인공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두 팔을 잃었고 차라리 죽고 싶다던 어린 소녀는 100달러와 6시간이 만들어낸 희망과 의지로 랩에 동참했습니다. Not Impossible Lab은 이름 그대로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을 구현했습니다. 한 사람을 도우면 더 많은 일을 도울 수 있다라는 Not Impossible Lab의 모토처럼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위해 시작된 100달러 의수는 이제 폭탄으로 불구가 된 수단의 난민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3D 프린터의 힘을 빌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쉼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디자인이었습니다.